탄력을 받으면서 추격하나 싶었던 현대모비스가 3쿼터에는 단 10득점에 그치면서 66대 50, 16점 차까지 밀려나면서 이제 마지막 쿼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지학 감독은 외곽이 안 터지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오용준과 문태정을 함께 투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 수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6점 차 앞서 있는 오리온의 공격 기회입니다. 추진수, 박재현, 멀로에게 추진수 받습니다. 좌중간에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양 오리온은 상대가 3점 슈터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외곽을 초반에 맞아서 점차를 많이 좁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번의 턴오버예요. 이렇게 되면 최진수가 뚫고 들어가는데 막혔습니다. 지금 이미 오늘 경기 턴오버 개수가 오리온의 3배를 넘고 있는 지금 모비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턴오버가 많아도 실점을 안 하면 되는데 예. 지금 이것이 속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배수용 선수가 신장은 크지 않지만은 팔도 길고요. 예. 또 점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최진수 선수의 신장 차이가 있지만은 블락을 했죠. 예. 자, 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최진수 선수의 레이업 상황에서 배수영 선수의 지금 수비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손을 예. 맞고 나갔느냐를 예. 보는 것 같은데요. 네네, 보시죠. 지금 손 등을 쳤기 때문에 블락은 인정이 됐고요. 자, 이때 멀로냐 배수용이냐인데요. 배수용 선수인지 손가락이 또 하나 지금 멀로가 걸려 있거든요. 야, 이거 좀 애매하겠는데요. 보시면 멀로가 이제 가담을 하면서 붙어 있는데 글쎄요. 지금 배수영 선수에게 멀로 마지막 그 손이 좀 가려져 있거든요. 자, 비디오 판독이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 멀로의 손에 맞고 나갔다고 봤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예. 손가락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예. 자, 모비스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수영. 수비가 적극적으로 좀 붙고 있어요.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예. 오영준. 자, 오리온의 수비가 상당히 좀 바빠졌습니다. 안쪽에 띄워주는데 라거나가 잡아냅니다. 멀로 등을 쥐고 빼줬습니다. 골 밑에 문태종 득점. 지금 라거나가 무리하지 않고 좋은 패스를 해줬죠. 예. 66대 52. 박재현. 자, 다시 한번 연결됐고요. 멀로가 놓치는데 다시 한번 살려놓고 샤클라 2초 남기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운이 따르네요. 예.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었는데 멀로가 지금 연결을 해줬습니다. 오늘 좀 이런저런 좀 부상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군요. 김강선 선수가 오용준 선수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부딪혔네요. 그렇군요. 예. 아마 그 얼굴 쪽을 좀 팔꿈치에 좀 가격이 된 것 같은데요. 어깨 쪽에 좀 부딪혔군요. 루즈볼이 나왔을 예. 때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런저런 좀 잔부상이 좀 많은 좀 오리온 쪽 선수들이고요. 김강선을 잠시 빼줬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3점이 터져야 되는데 그걸 알고 지금 고양 오리온이 외곽을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요. 오히려 골 밑에서 비기 때문에 좀 전 같은 문태정 선수의 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골 밑을 오히려 노리면서 공간을 조금 더 좁혀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모비스는 석점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양동근, 솔스타가 라거나에게 골밑 득점.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골 밑을 공략을 하면서 예. 수비를 안쪽으로 조금 더 몰아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멀로. 공간은 무관한 지역에서 지금 반칙이 나왔습니다.
지금 배수용 선수의 지금 반칙 선언이었고요. 지금 이틀 연속 경기이기 때문에 배수영 선수가 뛰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함지훈 선수를 언제 투입할 것인가 볼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게 함지훈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김강순을 또 투입을 시켰습니다. 함지훈 선수가 어쨌든 빨리 좀 나와줘야 될 지금 16점 차 지금 상황이에요. 아, 공격치 파울이에요. 예. 지금은 끼고 잡았다. 지금 하이로 공격이었는데 예. 최진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거 결국은 턴오버거든요. 예. 턴오버의 정의가 자체가 슛이 없이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건데요. 공격치 파울 역시 슛 없이 넘겨주기 때문에 턴오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배수영, 문태종. 자, 여기서 또 걸려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허일영 선수. 외곽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파울이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허일영이 개인 반칙 지금 4개째를 범합니다. 자, 작전 타임을 한 차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칙 4개인 선수가 허일영과 최진수 그리고 오비스님 배수영 선수가 있고요. 자, 정세민 아나운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올 시즌 그리고 오늘 역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데릴 멀로 선수.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프랑스, 스페인, 터키 등에서 활약을 했던 베테랑 선수인데요. 이런 멀로 선수가 올 시즌 KBL에 와서 오늘 처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최연길 위원은 좀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백투백 게임인데요. 자신이 10대 청소년 때는 백투백 게임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이 한국에 와서 프로에 들어서는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력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KBL은 다른 리그와는 달리 전 포지션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요즘에는 즐기고 있다면서 오늘 좀 체력 관리만 잘한다면 자신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오늘 1쿼터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멀로 선수가 좀 엄살을 부렸던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연전을 해야 몸이 풀리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멀로 선수 앞으로 남은 경기 동안에는 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해보시죠. 사실 멀로 선수가 이 KBL 리그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선수가 막 들어왔을 때 가장 영리한 선수라는 좀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렇죠. 패스도 상당히 잘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처음 봤던 부분이 있나 본데 이게 뭘까요? 자유투를 뱅크슛으로 넣는 것이 신기했다. 어떻게 들어갔지? 그 다음이 재밌네요. 지금은 이해한다. 자유투를 미국에서는 뱅크샷으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투를 뱅크샷으로 넣으면 날아가는 거리가 더 멀거든요. 그러면 좌우가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멀로 선수가 참 신기하게 봤던 게 이거군요. 송창무 선수가 농구를 저렇게 잘했나? 이승현 선수와 이제 좀 아마 외모적으로 좀 헷갈렸나 봐요.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근데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이승현 선수가 이제 돌아오려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 송창무 선수는 내가 너무 그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아마 외국인의 눈에서는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자, 다시 한번 돌려주는 거. 여기서 또 한 번의 턴오버. 박재현의 돌파. 놓쳤어요. 지금은 골텐딩이 아닌가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아마 지금 저 추일승 감독도 그 부분에 지금 빠르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날아올랐고요. 지금 백보드에 단공을 친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문태종 선수의 손에 닿았던 시점이 백보드에 닿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시 경기는 그대로 오리온의 공으로 재개가 되고 있고요. 박상호 점프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수용의 리바운드. 양동근 배수용에게 우중간 파고듭니다. 놓칠 듯 하다가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골밑 이공 라거나 득점. 이렇게 하면 12점 차.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데릴멀로 최승욱. 자, 지금 라거나 선수인가요? 네, 라거나의 반칙이죠. 지금 멀로에게 연결되는 과정 뒤쪽에 있던 지금 라거나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상당히 혼전 상황이었는데 라거나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 과정에서 지금 반칙이 나왔고요. 데릴 멀로 중거리 점프슛 짧았습니다. 그 전에 지금 또 한 번 라거나의 반칙으로 자유투 2개를 얻어냅니다. 라거나는 왜 지금 파울이냐라고 좀 어필을 하는데 근데 지금 파울이 맞는 걸로 보였거든요. 본인은 이제 손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 손에 닿는 저 부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던졌을 때 손이 예. 만난 것이냐 아니냐 던질 예. 때 손을 쳤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지금은 공이 날아가기 전에 손 밑을 친 걸로 보이거든요. 예. 멀로의 자유투 1구. 라거나 선수의 부인도 그렇죠. 경기장에 와 있네요. 네. 자, 멀로가 이렇게 해서 20득점을 오늘 완성을 시켰습니다. 데릴 멀로 오늘 20득점. 라거나 선수가 국내 지금 귀화를 했잖아요. 네. 그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데요. 네. 그 딸이 라거나 선수처럼 근육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로 역시 국적을 좀 한국 국적을 취득해 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인데 근육질이군요. 아빠의 피를 또 고스란히 또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박재현, 최승욱 석점 시도. 오리온도 지금 위기예요. 득점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예. 소강 상태인데 시간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6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모비스의 턴오버. 자, 침착하게 지금 나가섭니다. 멀로 돌파, 골밑 파고들다 김강선의 득점. 결국 턴오버가 예. 현대모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피켓롤에 대한 수비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피켓롤에서 지금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 모비스는 14개의 턴오버. 양동근 빼줍니다. 오영준, 배수영, 레이업. 안 들어갔어. 사실 오리온에게는 살짝 위기가 될 뻔했는데 다시 또 분위기가 이렇게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14점 차. 예. 이제 5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리버스 레이업 김강선. 오늘 뭐 김강선이나 박상호 이런 선수들의 오늘 역할이 정말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멀로를 하이로 예. 빼고 국내 선수들이 커닝하면서 득점을 노리는 거 이것이 오늘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양동근이고요. 안쪽에 띄워줍니다. 라거나 2명 사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공 박상호에게 또 한 번 걸립니다. 자, 완전히 분위기를 빼앗기지 않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박상호 멀로가 빠져 있습니다. 미스매치인데요. 네. 박상호 뛰어오르는 과정이었고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저렇게 미스매치가 돼도 양동근 선수가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잘 막아내거든요. 지금은 백도어 상황에서 아주 그렇죠. 좋은 패스. 네. 김강선 선수가 순간적으로 잘 움직였고 멀로 선수가 적절한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멀로 선수가 지금도 그렇죠. 김강선에게 패스. 예. 이렇게 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선수예요. 오늘 사실상 거의 멀로가 다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가드 같은 플레이를 오늘 그러니까요. 해주고 있습니다. 예. 허일영이 또 다시 투입되고 김강선이 상당히 좀 환영을 받으면서 벤치로 물러납니다. 허일영은 멀로. 박지현 돌파 시도. 오늘 박지현도 정말 많이 뛰고 있습니다. 12득점째. 예. 오늘 뭐 자신의 능력 120%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 18점 차를 감안하면 넉넉한 시간은 아닌데요. 이제 4분 정도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태정 바운스 패스, 골 밑에 들어가는 라거나 득점. 지금 오리온이 나쁘지 않은 건 계속 골밑 득점을 주지만 외곽 슈터를 지금 다 잡고 있거든요. 예. 지금 박경선까지 들어와 있는데 외곽 찬스는 안 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수비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계속 2점을 주고받고 하면은 점수차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샤클락 얼마 안 남았어요. 2초 남기고 쏩니다. 들어가지 않고 이 공을 따내고 있는 배수용입니다.
최승욱 선수의 파울이었죠? 예. 최승욱 선수의 반칙. 역시 개인 반칙 4개째고요. 최승욱 선수. 손흥준 선수가 들어왔네요. 예. 손흥준 선수도 이게 2년차 선수고요. 한양대학을 졸업한 선수입니다. 네. 최근 이대성과 양동근이 부상일 때 김광철 선수와 함께 지금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잡고 있죠. 그렇군요. 손흥준 들어오자마자 공을 이어봤습니다. 빠져있는 배수용에게 박상호가 따라붙습니다. 다시 문태정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을 멀로가 쳐내면서 터치아웃 됩니다. 모비스의 공이고요. 결국 외곽을 맞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예. 고양 오리온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자, 오리온에서는 다시 최진수 선수를 투입을 하고 박상호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박상호 선수 정말 잘 싸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비스 쪽에서 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유재학 감독이 그리던 그림대로 오늘 경기가 좀 풀리지 않은 셈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도 역시 턴오버가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턴오버가 경기당 14.2개 리그 최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도 결국 턴오버로 상대에게 득점을 주면서 또 따라갈 만할 때마다 턴오버가 나오면서 예.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사실 뭐 골밑 싸움은 뭐 모비스가 오리온을 압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리온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부담이었는데 리바운드 자체에는 압도를 했습니다만 경기 자체는 풀리지 않아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특히 3점이 전혀 안 터지면서 네. 오늘 뭐 골밑에서 앞서도 외곽 싸움에서 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빌미가 됐다라면 역시 먼저 턴오버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 오늘 14개의 지금 턴오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 어린이까지 많이 와 있네요. 예. 오늘 키즈데이를 맞아서 정말 이 경기장의 상당 부분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게 할애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농구를 재미를 느끼면 또 농구 팬이 되는 거죠. 사실 뭐 겨울에 이만큼 뛰어놀기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예. 안 그래도 최근에 너무 또 매서운 또 한파가 지금 몰아닥친 상황인데 뭐 어린이날만큼이나 연말에 아주 큰 어린이들에게 좀 선물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멀로 선수의 지금 그 자녀분이군요, 두 분 다. 예. 오늘 뭐 아빠만큼이나 경기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는데. 예. 데릴 멀로 오늘 20득점. 이 득점보다도 경기 전체를 본인이 진두지휘했던 어떤 포지션을 좀 헷갈리게 만들 만한 그 플레이가 오늘 가장 큰 오늘 멀로의 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기가 안 풀린 이유 3점 슛이 하나도 없어요. 저게 지금 팀 역대 한 처음으로, 번도 없었던 일이군요. 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첫 공격 실패. 예. 오늘 모비스가 11번의 석점을 시도했습니다만 단 한 개도 지금 그물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3분 밑으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더 압박을 하고 있는 모비스. 그리고 허일영이 정면에서 중거리 점프슛. 막판 이제 굳히기를 위해서 허일영의 슛이 가동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고양 오리온이 상대를 79실점 이하로 묶었을 때 네. 5승 2패입니다. 근데 2패 모두 79실점이었거든요. 예. 그만큼 70점대로 묶으면 승률이 높아지는데 오늘 현재 60점대로 현대모비스를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리그 득점 2위 팀, 그렇죠. 1위 팀 아니겠습니까? 1위죠, 1위. 예. 예. 이런 팀을 지금 60점대로 묶고 있다. 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만큼 오늘 추일승 감독이 상당히 오늘 공을 많이 들이고 준비를 해온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에서는 멀로 선수를 외곽으로 빼면서 동료 선수의 지금 같은 공격 이런 걸 지웠고요. 자, 배수용이 지금 블락에 막히고 한 최준수. 지금 번번이 지금 길목이 지금 배수용에게 막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배수영 선수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예. 저런 각도에서 블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라거나. 자, 이번에는 멀로의 좀 반칙이고요. 2분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고양 오리온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 농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과연 울산 현대모비스는 3점이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또 한 번의 턴오버. 바로 또 반칙 선언인데요. 푸싱 파울이 지금 지적이 됐어요. 라거나 선수의 파울이었기 예, 때문에 예. 자유투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자유투가 아니라 이비제 팀 파울에 걸렸네요. 네. 1분 57초.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이번 시즌 2번째 연패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수. 멀로의 득점. 오늘 멀로는 100점 만점 플레이입니다. 네. 저희가 뭐 오프닝 때 언급했던 부분들을 오늘 뭐 다 무너뜨리는군요. 멀로가 라거나야만 만나면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와는 별개로 색다른 경기 운영으로 오늘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재현이 돌파합니다. 더블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빼주는 과정, 다시 볼을 빼앗기면서 모비스의 기회. 시간이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빼주고 배수영, 안쪽에 라거나 돌아서면서 득점. 라거나도 23득점째를 올립니다만 오리온 쪽에서 선수를 또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한진 선수가 들어오네요. 네. 시즌 2번째 연패가 지금 눈앞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유재학 감독. 오늘 패배를 당하게 되면 역대 최다승 기록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쪽에 들어갑니다. 멀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허이령 정면에서 뱅크샷 시도 불발. 자, 그러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라거나 덩크 마무리. 그러나 점수는 이미 12점 차.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4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오리온이 오늘 선두 모비스를 이대로 잡게 되면은 4라운드 시작과 함께 연승. 반대로 선두 모비스는 어제 KCC에게 그리고 오늘 오리온에게 또 한 번 경기를 내주게 되면서 연패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라거나 분전했습니다만 점수차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올 시즌 4라운드 대결 80대 70 10점 차로 오리온이 모비스를 잡아냈습니다. 역시 울산 현대모비스 잡으려면은 수비로 상대의 득점을 묶어야 되는데요. 오늘 77점. 예. 이번 시즌 당한 6패 모두가 70점대 실점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고양 오리온의 수비가 좋았고요. 네. 공격에서는 멀로를 활용하는 공격, 또 박지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리온으로서는 어제 최하위 팀인 삼성 그리고 오늘은 선두팀인 모비스를 잡아내면서 이제 중위권 싸움에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하루 쉬고 전자랜드와의 원정 경기, 그 경기와 앞으로 일정 여기를 잘 챙긴다면은 예. 6강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이제 연말을 따뜻한 연승으로 이끌면서 오늘 경기를 또 진두지휘했던 추일승 감독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감독님 어제 경기에 이어서 연승을 달렸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 이후에는 좀 웃을 수만은 없는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총평하시나요? 어제 사실은 마무리를 창피하게 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선수들이 좀 더 자극을 받고 처음부터 굉장히 좀 몸싸움 치열하게 수비에 임해준 게 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감독님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좀 수비와 공격 부분 나눠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디펜스가 어제보다 더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KBL의 강자 울산현대 모비스를 상대로 어떤 준비하셨나요? 글쎄 이제 그동안 모비스도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덕을 좀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높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몸싸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초반에 그 진수나 이렇게 파울이 좀 많이 나와서 박상호라든지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좀 수비를 열심히 해준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선수들이 치열하게 우리 골밑을 지키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골밑 수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공격에서는 오늘 눈에 띄었던 점이 멀로 선수들을 좀 외곽으로 빼주면서 공격을 풀어 나가셨거든요. 어떤 전략이었나요? 확실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구분지어서 인사이드에 있을 때는 밖에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안에 저 바깥에 멀로 선수가 나왔을 때는 선수들이 또 안에를 많이 침투하면서 그런 공격을 좀 유도를 했었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 따라준 것 같고 지혜롭게 경기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감독님의 고민 중에 하나였다면 고양 오리온이 선수층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조금 얇다라는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박재현 선수의 플레이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호빈이가 이제 부상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재현이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점점 또 경기력도 살아나고 본인이 또 자신감도 얻어서 팀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저희 팀의 앞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에 고양 오리온의 분위기만을 본다면 6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의 생각 어떠신가요? 더 위로 가야죠. 아무튼 지금 순위가 이렇게 있지만은 하여튼 그 이상을 바라보고 한 게임 한 게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추일승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추일승 감독이 이야기한 대로 오늘 멀로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만은 국내 선수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경기도 사실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뭐 준비한 대로 경기가 잘 풀렸고요. 네. 공수에서 완벽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13연승까지도 달린 바가 있어도 모비스 입장에서는 역시 뭐 연패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뭐 패도 패입니다만 내용적으로도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연패. 네. 유지학 감독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팀은 3연패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연패 위기거든요. 또 다음 경기가 5연승을 달리고 있는 DB전입니다. 예. DB와의 경기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유재학 감독. 자, 내일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지금 시간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밤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앞둔 농구 영신. 내일 아마 경기 중에 새해를 좀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전반에는 2018년 경기, 예. 후반은 2019년 경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창원 LG와 부산 KT의 경기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저희가 생중계로 2년에 걸쳐서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병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